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뀝니다. 명칭 변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이 지사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서울 중심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구체화하는 등 부조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겸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임을 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전국 기초지자체장 공약 이행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봤습니다. 포천시의회가 1일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오는 9월 1일부터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따른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도지사가 되면 이름을 바꿀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작업은 이달 초부터 석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구체화하는 등 부조리 차단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시 의회 정선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부시 의원들은 겸직 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수와 수행 업무, 직위 등을 겸직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겸직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경고나 공개 사과 조치가 내려지고 사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출석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또 시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아 경기도의 정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51석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기도 전체 59석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모두 경기도에서 당선되면서 경기도의 각종 정책과 현안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기본소득 법제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경기도가 추진할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는 집합 금지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부천 물류센터에 전달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해당 기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소 이전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경기도민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4인 기준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이지만 경기도민의 경우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 87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인 3월 23일 이후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전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차감 금액인 1인 가구 5만 2천 원, 2인 가구 7만 7천 원, 3인 가구 10만 3천 원, 4인 가구 12만 9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연구원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통해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태계 거점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산화 핵심 전략 품목 선정과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기반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 등입니다. 또 수입 의존도 분석과 전문 기관 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 소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중점 육성 관리해야 할 핵심 전략 품목 46가지도 도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돌잔치 뷔페에서 물류센터까지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면서 부천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갔습니다. 시행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 부천 시내 곳곳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매일 시민 500명이 찾는 부천의 공공체육시설은 정막만 감돕니다.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개장했지만 재확산 우려 속에 20일 만에 다시 운영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였고 6월 14일까지는 지금 발표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후 상황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초여름마다 장미 3만여 그루가 만발하는 부천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원. 매년 이맘때쯤이면 나들이객 수십만 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지만 올해는 이렇게 출입 자체가 통제됐습니다. 부천 일대 번화가는 또다시 침체를 맞았습니다. 인근 뷔페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부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매출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없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없잖아요. 한 3, 4일 됐어요. 하나 확 줄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도 괜찮았는데 확진자 지하 돌집에서 나오고서는 확 줄었어요. 인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천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하고 약간 그래갖고 너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도권 전역의 방역 긴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의회 제15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가 1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포천시의회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로 이달 24일까지 24일 동안 열립니다.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군소음보상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등을 의결했습니다. 1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포천시가 제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742억 원,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며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오는 7월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 같은 처분을 면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에 개선이 필요한 민생 규제를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개 안건이 수용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수용된 안건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처분 면제와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기 표지 기준 강화 등입니다.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20여일 동안 전국의 기초단체 공약 이행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전국 그 공약 이행 완료율이 34.34%였는데 경기 지역은 37.04%, 평균보다 약간 좀 높죠. 예.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 최고 잘했다고 보는 지자체가 72곳인데요. 경기도는 한 10곳 됐고요. A 등급, 그 다음 등급으로 받은 지자체가 총 46곳이었는데요. 경기도는 한 7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그래도 걱정보다는 좀 우수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의 평가를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의정부와 동두천시는 A 등급을 받았는데 SA 등급이 아니라 A 등급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 쪽에서는 SA 등급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 전체 공약 이행 완료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도 이렇게 같이 종합 평가해서 결과를 이번에 표출했는데요. 목표 달성도는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 완료, 공약의 이행도라고 보시면 좋겠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주민소통도 분야에서 SA 등급을 맞기에는 좀 부족한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연천군의 경우에는 이번에 D등급을 받았거든요. 공약 이행 비율이 좀 낮았기 때문인가요? 공약이라고 하는 건 고용계약서로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약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공약에 관련된 자료들이 한 줄짜리로만 게시되어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정보로서 적합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짜리로만 정보를 공개한 곳들은 D등급을 저희가 매겼습니다. 이게 아마 연천군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기 북부 5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포천시랑 양주시는 종합평가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번은 그 서열화 평가 1등부터 226등까지 이렇게 쭉 서열화하는 그런 서열화 평가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상반기를 점검해보고 하반기를 준비하자 이런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SA나 A를 표출하고 또 D등급은 표출하지만 BC 등급은 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과정에서 우리 시군구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좀 고생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천시와 양주시는 BC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번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공약 이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이 도내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 가운데 양주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추진과 GTX 신호선 양주 연장, 그리고 의정부시는 액티브 시니어시티 조성 등이 꼽혔습니다. 공약 이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행정이 되겠죠. 특히 현재 정부가 1, 2, 3, 4차 추경까지도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기가 이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하반기의 행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국비 사업들, 국책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발전이나 그 지역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추진 예정 중이었던 국책 사업들에도 고민이 깊은데 이번 평가 결과가 앞으로 추진 필요성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콜센터와 결혼식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와 집화장, 콜센터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